사실 그 루게릭병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눈동자로 소통하던 그렇죠.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어떤 업적이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과학계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 21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뭐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는. 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늘 향년 76세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 하면 안경 끼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호킹 박사는 생전에 손가락 2개를 제외하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특수 휠체어와 안면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 저술, 그리고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21살 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요. 이때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50년 넘게 삶을 이어가면서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호킹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9년까지 이 대학의 수학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블랙홀과 관련된 우주론 그리고 양자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대중과학 서적도 저술을 했는데 이 가운데 시간의 역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어록도 많이 남기셨죠. 네, 숱한 어록이 있지만 그중 인생에 관한 어록이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후회하지 말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록들이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자기 평행 이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킹 박사가 아인슈타인에 있는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3월 14일에 태어났는데 이 같은 날짜에 호킹 박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아인슈타인이 스티븐 호킹으로 환생했나? 이거 평행 이론 아니냐라면서 고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킹 박사가 어떤 연구 업적을 남긴 건지 이걸 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 모시고요. 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태형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루게릭병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눈동자로 소통하던 그렇죠.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어떤 업적이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과학계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 21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뭐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물리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호킹 박사가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또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질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현존했던 가장 위대한 천재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뉴턴에 필적할 만큼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업적을 뭐라고 꼽아요? 일단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호킹 복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라고만 알았는데 블랙홀도 결국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지금 우주 생성의 그렇죠.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어요. 근데 왜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뭐 그렇게 듣긴 했지만 뭐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연구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 자체가 빨아들여 가지고 한 점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물질이 블랙홀의 한 점으로 모인다. 그럼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서도 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빅뱅의 그렇죠. 빅뱅이 자체가 일어났던 시작이 블랙홀과 같은
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서 한 점, 특이점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모으게 하는 건데 그 반대 과정을 갖다가 되돌리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기원인 빅뱅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도 네. 증명을 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어려운 그런 걸 일이죠. 증명한다는 건 어떻게 수학이죠, 수학이죠. 수학으로. 수학으로 해서 이제 수학을 공식이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쓰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0.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긴 하겠지만 네네. 아무튼 간에 수학이라는 것은 거의 예술적인 부분인데 수학의 수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블랙홀 자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호킹 복사인데 그것도 호킹 복사. 복사라는 것은 이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네. 모든 물질은 빛을 냅니다. 선생님도 빛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온도가 절대 온도로 0도가 아닌 것들은 다 뭔가 복사한다고 해서 빛을 내보내거든요.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렇죠. 빛을 그게 내보내는 곧 거죠.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람 어디 가면 뭐 적외선 카메라로 뭐 온도 감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 되는데 네.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러니까 영하 273도가 아닌 다음에는 조금씩 다 빛을 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블랙홀도 온도가 0이 아니다. 그래서 블랙홀 당연히 온도가 0이 아니니까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또 증명을 했던 부분이고. 예. 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건 다 빛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블랙홀이 빨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낸다. 그렇죠. 근데 그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는 예,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블랙홀 많이 들었지만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 정도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이잖아요. 예. 블랙홀이 뭔가. 저는 솔직히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별이 영어로 스타잖아요. 예. 예, 스타라고 하는 건 스스로 타는 건데 수소가 타는 거예요. 타다 보면 점점 무거운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철이 되거든요. 별 속에 무거운 철이 마지막에 남아요. 예. 그래서 별이 점점 진화하다 보면 나중에 느릴 때 보면 가운데 철이 많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아주 큰 별들, 태양보다 한 수십 배 되는 별들은 폭발한 다음에도 중심에 철이 굉장히 많겠죠. 네. 이 철들이 날아가지 않고 중력으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보통 블랙홀은 태양보다 30배 이상 무거운 별이 예. 마지막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 폭발한 다음에 남아있는 중심 부분이 수축하는 건데 우리 보통 평소에 잘 못 느끼는 중력이 얼마나 이 중심을 세게 수축시키냐 하면 예. 지구를 새끼손톱만 할 정도까지 되게끔. 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물질이 그 비율로 작아지는 거예요. 어허. 그 엄청 센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엄청 세다 보니까 주위에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고 중력이 워낙 세서.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블랙홀 속에 하나의 점으로 모든 질량들이 모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태양보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무거운 철 덩어리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들도 점점 우그러들고 그게 뭐냐면 작아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자라는 게 있잖아요. 네.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죠. 네. 이게 보면 원자라는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한 10승미터쯤 돼요. 예, 예. 10의 마이너스 10승이요. 예. 근데 그 안에는 원자 핵이라는 건 또 10의 마이너스 한 15승쯤 됩니다. 예. 근데 그 자체가 공간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 도이던 전자들이 핵에 붙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재료가 되죠. 네. 이걸 중성자라고 해서 그런 별들을 중성자 별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더 짜부가 되는 거죠. 압축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거의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뚱뚱한 별의 시체인데 예. 지구 정도 크기를 새끼손톱만큼 압축을 시키면 네, 블랙홀이 네.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력이 사실 엄청 블랙홀의 존재는 지금 확인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홀 자체가 나오진 않죠. 우리가 호킹 복사는 증명이 안 되지만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하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지구를 손톱만하게 작게 만든다면 그 돌아가는 회전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 거의 뭐 광속에 가까울 정도 빠르게 회전하거든요. 예.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니까 엄청나게 주변에서 빠르게 물질들이 회전하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빨리 들어가는 물질들끼리 충돌하겠죠. 예. 그 주변에서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한 확인된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망원경을 띄어가지고 그런데 나오는 감마선이라든가 X선 같은 거, 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에서 나오는 그런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우주 망원경으로 이제 관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100개가 넘는 이런 블랙홀들이 발견이 됐고 또 은하계의 중심에는 보통 이런 블랙홀보다도 이 질량이 한 수백만 배에서 억 배 이상 되는 뭐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자이언트 블랙홀이라는 것도 있고 어허. 블랙홀의 존재는 이미 다 입증이 됐는데 예. 다만 우리가 몰랐던 것은 그 안에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구가 어떻게 손톱만을 질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어떻게 한 점으로 모이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예. 아직까지도 블랙홀 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이건 사실 계속적으로 뭐 연구해야 될 대상인데 모르죠.
그렇죠. 근데 다만 블랙홀에서 이런 것들이 이 블랙홀도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블랙홀도 복사를 한다. 뭔가 나온다? 나온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호킹 복사라는 거예요. 블랙홀은 확인됐다고 할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블랙홀에서 뭔가 나오는 걸 포착해낸 건 아직 없는. 그건 없죠. 그게 왜냐하면 호킹 박사가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192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예. 물론 아인슈타인 박사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광전 효과라고 해가지고 빛을 쪼여주면 거기서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 게 빛에 의해서 전기가 흐른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호킹 박사는 이 아주 호킹 복사라는 유명한 업적을 남겼지만 예.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 노벨상을 못 받거든요. 아까 수학적으로는 증명했다고 네, 했잖아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나왔지 현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입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사실 뭐 그리고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한테는 노벨상 안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호킹 박사는 그 위대하지만 노벨상을 못 받은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이게 입증이 안 되냐 하면 호킹 복사가 일어나려면 블랙홀이 다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나오려면 빨아들이는 것보다 나오는 게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눈에 보이겠죠. 그렇죠. 포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호킹 박사가 주장한 건 뭐냐면 호킹 복사가 일어나려면 최소한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영하 한 270도라고 했잖아요. 예. 영하 270도보다는 높아야지만이 이것이 내보내는 것이 나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온도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이 다 빨아들이는데 블랙홀의 온도가 영하 270도보다 높으면 먹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많을 텐데 예. 그러려면 블랙홀의 크기가 얼마나 작아야 되냐면 블랙홀은 작으면 작을수록 온도가 높아요. 표면의 중력이 높다는 건데 예. 얼마나 작아져야 되냐 하면 우리 지구 정도 질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이 되려면 태양 질량의 최소한 3배 이상은 돼야지만이 블랙홀의 무게가 그렇게 되는 건데 질량이 태양의 질량이 지구보다 한 3, 40만 배 되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지구 정도 되는 크기의 블랙홀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 미니 블랙홀이거든요. 예.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지구 정도 크기의 블랙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 가장 유명한 블랙홀에서도 에너지가 나온다, 빛을 낸다를 이 연구 업적을 낸 게 1974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1970. 그럼 그 74년부터 최근까지는 주로 또 어떤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홀하고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미립자들, 뭐 원자 안에 있는 전자 이런 세계거든요. 네. 우주를 갖다가 우주를 이런 양자 역학으로 또 이제 한번 설명하려는 양자 우주론 연구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이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양자 역학 속에서는 우주에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우주 에너지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로 호킹 박사가 생각하는 우주, 양자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계속적으로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지는 게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아주 양자 우주론 그런 자꾸만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런 양자 우주론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 연구를 하셨고 또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도 못했던 부분들 뭐요? 우주에 있는 힘들이 결국은 중력이라든가 예. 전자기력 뭐 그다음에 그 핵력이라고 해가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런 걸 힘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통일된 힘을 하나로 갖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못했지만 호킹 박사도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했었고. 근데 결론은 아직 못 내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또 이제 양자 역학으로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스티브 호킹 박사는 기본적으로 우주 생성의 원리와 우주의 역사, 우주의 그렇죠. 미래 이거에 그렇죠. 초점을 맞추셨던 그렇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뭐 컴퓨터에 두드려도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그걸 계산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는 게 웬만한 슈퍼컴퓨터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뭐 감히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2년생이고 나이 20살 좀 넘자마자 바로 그 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42년생이거든요. 42년생인데 사실 그 태어난 날짜가 그 갈릴레이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월 8일에 태어나셨는데 갈릴레이가 돌아가시고 300년 되는 그날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돌아가신 날짜는 또 아주 우연하게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역시 천재들끼리 뭔가 소환 날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이 실제로 1942년생인데 63년, 21살 때죠. 발병했고. 예, 발병해가지고 원래 의사들은 2년을 못 넘긴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병의 진전이 천천히 느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교 때 친구하고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네. 그래서 65년도에 결혼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자녀도 셋이나 낳고 예, 그래서 예. 어느 정도는 그러고 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밟은 게 65년도 네. 발병하고 나서 남들은 2년 후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예, 예. 그 2년 후에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그렇죠. 이제 물리학 연구를 하게 됐던 거고 네. 그러니까 호킹 박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더 열심히 그렇죠. 연구하신 그래서 거죠. 지금만이 못한다. 그래서 네. 지금만이 못한다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했던 부분이고, 근데 다행히도 그 의지라든가 그런 어떤 열망, 그런 호기심 같은 것들이 생명을 연장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63년도에 2년을 못 살겠다고 한 분이 올해가 2018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역시 사람의 의지가 정말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천재도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의지가 있으니까 또 노력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때도 저는 이제 80년대 학번이니까 보면서 그 당시에도 호킹 박사 참 안타깝다. 네. 한국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요. 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그 제로지라고 해가지고 우주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주에 이제 무중력 체험하는 네. 이런 체험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뭐 우주에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뭐 예. 워낙 어려운 거 연구하셨지만 아주 네네. 쉬운 대중서도 많이 책을 써내셨다면서요? 뭐 1988년에 썼던 시간의 역사, 워낙 뭐 1000만 부가 팔린 네, 세계적인 네. 베스트셀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 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학자서부터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까지 우주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들이 업적을 설명하면서 네. 빅뱅서부터 본인이 연구했던 블랙홀 이런 부분에서 우주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고 시간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해 갈지 예.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일반인들이 눈높이 썼는데 사실 뭐 대중적인 천문학자 하면 이제 칼 세이건 박사를 많이 세이건. 알죠. 네.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 박사 코스모스 쓰신 분이죠. 사실 근데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시간의 역사가 더 유명했던 거고 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네. 대중적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강연도 많이 하셨고 뭐 예. 한국에도 2번 오셨다 가셨고 알겠어요. 뭐 작년에는 정말 또 뭐 우주를 탐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또 방송도 나오시고 네.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도 보내시고 그런 거 사실- 이제 우리가 되새겨야죠. 그렇죠. 근데 지구가 이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근데 이제 사실 점점 뭐 지구 온난화라는 게 지구가 오염되니까 과거에는 호킹 박사가 인류의 존재를 우주에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주에서 외계인 찾는 거 굉장히 반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바뀌셨는데 지구의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달의 기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지구에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그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는데 빛으로 한 4.3년 되는 거리에 있는 별이에요. 광년 4.3 광년. 네. 킬로미터는 40조 킬로미터. 여기다가 그 정말 아주 작은 우주선을 갖다 빛의 광합으로서 쏘아 보내면 한 20년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실 만큼 네.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이 마지막에 크셨다. 많이 크셨죠. 예, 지구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를 하늘의 별로 보내드리면서 네네네.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 지구 온난화 이거 막아야 돼. 이거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아인슈타인이 스티븐 호킹으로 환생했나 이거 평행이론 아니냐라면서 고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추모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킹 박사가 어떤 연구 업적을 남긴 건지 이걸 좀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 많으셔서 오늘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이태형 소장 모시고요. 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이태형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그 루게릭병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네네. 눈동자로 소통하던 그렇죠. 이제 그 네.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네네네. 어떤 업적이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네네네. 과학계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네.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럼 21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네. 물리학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호킹 박사가 연구했던 분야에 대해서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질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그래도 아마 현존했던 가장 위대한 천재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뉴턴에 필적할 만큼의 업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네.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업적을 뭐라고 꼽아요? 일단 그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호킹 복사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블랙홀은 모든 걸 빨아들인다라고 알았는데 블랙홀도 결국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네. 그래서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지금 우주 생성의 그렇죠. 하나의 점에서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네. 왜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사실 뭐 그렇게 듣긴 했지만 네. 뭐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예. 이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연구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블랙홀 자체가 빨아들여 가지고 한 점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모든 물질이 블랙홀이 한 점으로 모인다. 네. 그럼 반대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서도 다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빅뱅의 그렇죠. 빅뱅이 자체가 일어났던 시작이 블랙홀과 거의 같은 원리가 아니겠느냐.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요. 이때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50년 넘게 삶을 이어가면서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호킹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9년까지 이 대학의 수학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블랙홀과 관련된 우주론 그리고 양자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대중과학 서적도 저술했는데 이 가운데 시간의 역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어록도 많이 남기셨죠. 네, 숱한 어록이 있지만 그중 인생에 관한 어록이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후회하지 말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록들이 유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자기 평행 이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킹 박사가 아인슈타인에 있는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3월 14일에 태어났는데 이 같은 날짜에 호킹 박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사실 그 루게릭병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눈동자로 소통하던 그렇죠. 이제 그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지 어떤 업적이 있는 분인지 잘 몰라요. 네네네. 과학계에서 어느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그럼 21세기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뭐 이제 일반인들은 거의 뭐 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꼽는. 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늘 향년 76세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 하면 안경 끼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호킹 박사는 생전에 손가락 2개를 제외하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특수 휠체어와 안면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 저술, 그리고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21살 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 전신 근육이 서서히 그래서 블랙홀은 모든 물질을 빨아들여서 한 점, 특이점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모으게 하는 건데 그 반대 과정을 갖다가 되돌리면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기원인 빅뱅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것도 증명을 해내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그런 걸 증명한다는 건 어떻게 수학이죠. 수학으로 해서 이제 수학을 공식이기 때문에 보통 그분들이 쓰는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0.1%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학이라는 것은 거의 예술적인 부분인데 수학의 수식으로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서 블랙홀 자체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호킹 복사인데 그것도 호킹 복사. 복사라는 것은 이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모든 물질은 빛을 냅니다. 선생님도 빛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우주에서 온도가 절대 온도로 0도가 아닌 것들은 다 뭔가 복사한다고 해서 빛을 내보내거든요. 에너지를 내보낸다? 그렇죠. 빛을 내보내는 거죠.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별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사람 어디 가면 뭐 적외선 카메라로 뭐 온도 감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정도 되는데 절대 온도가 영하 273도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가